1903년 12월 24일 일본 히로시마 법정에 조선인 피고가 섰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문을 끝낸 재판장이 피고 고영근에게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다른 할 말이 있는가? 모살죄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적게 참사할 복국 모수로 하라. 그는 자신은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의 목을 베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말한 국모는 8년 전 을미사변으로 목숨을 잃은 명성황후. 이것은 명성황후 복수 사건이었다. 조선의 국모가 자국의 궁궐에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에 커다란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뒤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나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영근은 우범선을 암살한 뒤에 을미사변 당시 국모를 살해한 원수를 갚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은 우범선은 명성황후 살해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우범선은 어떤 일을 했기에 암살의 대상이 됐던 걸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명성황후 복수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쿠시다 신사. 이곳엔 100년 전 기증받은 후 외부에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귀중품이 있다. 날의 길이만 90cm에 이르는 칼이다. ちょうど合戦が多い時期の刀で実戦用に作られた刀です。 에도시대 유명한 장인이 만든 칼.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든 칼집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칼의 주인은 암살에 성공한 날을 기념해 글을 새겼다. 그는 후쿠오카 출신의 사무라이 도 가츠아키. 자신이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증언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 광화문은 습격당하고 있었다. 궁궐을 방어하던 수비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일본 군인과 경찰, 민간인의 조선인까지 포함된 무리들은 경복궁의 최후방 건천궁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왕비였다. 하지만 그들은 왕비 얼굴을 몰랐다.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위협하며 왕비의 소재를 물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객들은 왕비의 침전을 점령했다. 조선의 왕비는 이로탈 방어도 도피조차도 하지 못한 채 자객의 칼에 사망했다. 한나라의 왕비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죽음이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살해되던 그날 그 현장엔 한 조선인이 있었다. 이 사건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귀중한 자료를 발견했다. 개인 문고실 깊숙한 곳에 보관된 한 권의 책.
우범선 최우사다. 넘겨봐주세요. 최근 우범선과 비슷한 시기 일본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 윤효정에 의해 쓰여졌다. 한자 초서로 쓰여져 번역이 쉽지 않았다.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예. 을미사변 당일 우범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부분이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그날 그 현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병사들이 강화문 안으로 반쯤 들어갔을 때 뜻밖의 홍계훈이 병사 몇 명을 데리고 갑작스레 달려왔다. 우범선은 훈련대 병사들을 이끌고 일본 자객들과 함께 광화문을 통과했다. 그는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이 진입을 저지하자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다. 우범선은 자객들이 건천궁에 진입하자 군대를 풀어 담을 에워싸고 파수를 받다. 그리고 왕비가 살해된 현장에 불려갔다. 이 사람인가? 그렇다. 그는 낭인들 앞에서 죽은 왕비의 얼굴을 확인해 주었다. 경복궁의 가장 북쪽, 여러 채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건천궁 오코루. 이곳에서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왕비 살해가 일어났다. 왕비는 새벽녘 수십 명의 일본 자객들에 둘러싸여 치욕의 최후를 맞았다. 이곳에서 일어난 왕비 살해 사건엔 조선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 관여돼 있었다. 그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는 그동안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의 기록에 의존해 왔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범선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우범선 최우사는 상당 부분 저자가 우범선 본인에게 들었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책엔 우범선이 사건의 뒷수습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우범선은 왕비의 시체를 확인한 후 부하들에게 소강 명령을 내린다. 왕비의 시체는 오코루 뒷산인 노곤에서 불태워졌다. 우범선은 그곳에서 자신의 심경을 읊었다. 숲처럼 무성하던 민씨족 속 수백 명의 시녀, 신하라며 그녀를 국모라고 부르던 2천만 백성,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한숨에 목숨이 끊어질 때 오직 한 사람, 우범선만이 그것을 보았네. 우범선은 자신의 행동이 조선의 국정을 쇄신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우범선은 중인의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민씨 세력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범선은 명성황후 살해에 이용할 조선인들을 찾고 있었던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최적의 포섭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우라가 이용한 사람은 우범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 살해는 주한 일본 공사관에서 주도했다. 당시 일본 공사는 직업군인 출신